안녕하세요. 오늘은 차 수국 잎을 가지고 차를 만들어 볼 텐데요. 수국과 차를 만드는 이 차 수국은 다른 종입니다. 그리고 수국나무 잎으로 만든 차를 우리가 이제 흔히 감로차, 이슬차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수국나뭇잎을 이용하는 수국차는 단맛이 한 설탕의 1000배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단맛이 강한 것이 특징이고요. 또 특히 이 수국 같은 경우에는 깔끔한 단맛이에요. 어떤 그 향이 섞여 있거나 뭐 이런 단맛이 아니라 정말 깔끔하고 목 넘김이 좋은 그런 단맛이에요. 그리고 또 좀 질리지 않는 그런 단맛의 수국차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하루 동안 24시간 처음에 햇볕에다가 이제 그 시들림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햇볕에 한 서너 시간 뒀다가 다시 그늘에서 시들림을 해서 이렇게 만졌을 때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펼쳐지지 않고 이런 잎을 그냥 해도 작은 잎들은 그냥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커서 해놓고 유념할 때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잎이 큰 차수국잎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지런하게 해서 좀 썰어 주시면 좋아요. 한 3, 4cm 정도 이렇게 한번 썰어 볼게요. 시들림이 잘 되지 않으면 흙내도 많이 나고요. 수분이 많아서 덮거나 유념할 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유념하기 전에 그리고 살청을 하기 전에 충분히 이렇게 시들림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잎이 작은 것도 있고 좀 많이 큰 것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가지런히 하지 않고 그냥 쏙쏙 잘라도 되지만 가지런히 자르면 모양이 일정해서 좋죠. 그죠? 이렇게 잘랐을 때 뭉쳐 있잖아요. 가지런히 해서 뭉쳐 있기 때문에 한 입씩 띄워준 다음에 팬에 올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덮었을 때 이게 같이 붙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유념할 때도 좀 편해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다 붙어 있으면 속에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 수분이 잘 마르지도 않고요. 유념도 골고루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잘라서 이렇게 펼쳐주시는 게 좋아요. 찻잎을 가지고 녹차잎을 가지고 황차를 만들듯이 이 수국 잎차를 가지고 황차를 만들어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발효 과정을 거치셔서 황차를 만들어서 드시면 이 그 수국 잎의 단맛이 조금 더 부드럽고 깊은 맛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잎차를 할 때 보면 이렇게 팬에 맨팬에다가 올리고 나면 막 지지직 소리가 나면서 김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오늘은 수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김이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실 때 뜨거우면 면장갑 끼고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익으면 내려볼게요. 한 김 나가게 살짝 식혀주시면 돼요. 이렇게 장갑을 끼셔도 돼요. 분명 과정에서 이렇게 두 입, 세 입 같이 겹쳐져 있는 거는 이렇게 펼쳐서 빼주시는 게 좋아요. 팬이 완전히 식는 것보다는 이렇게 중간 정도 식었을 때 이렇게 꺼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유명을 할게요. 온도를 먼저 올려놓을게요. 손이 지금 엄청 끈적끈적해요. 그러면서 부드럽고 향이 많이 올라와요. 풀향이. 불이 꺼져서 올려볼게요. 자, 팬에서 내려볼게요. 냉무는에도 폐열이나 기침 해소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또 섬유질이 풍부해서 공중에서 음식의 감미와 구충제로도 쓰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임상 실험 논문에는 당뇨 개선과 또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격투기 선수 추성훈 선수가 수국차를 마시고 16kg나 감량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른 효능도 너무 많지만 이렇게 차를 마셨을 때 일단 맛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 수강생분들은 찰수국이 이렇게 어떻게 자연의 단맛이 이렇게 좋을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오늘도 우리 이렇게 찰수국 잎차를 마시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잎에서 깊은 이런 단맛이 너무 좋다, 부드럽고 질리지 않는 단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조금 맛에 대해서 조금 둔해진다 그러나요? 그리고 단맛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둔해지기 때문에 점점점 단맛을 진하게 먹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이 수국차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수국차에 들어있는 이 단맛은 또 피를 맑게 할 뿐만 아니라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서 고혈압이나 또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각종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체내 염증을 제거하는 효능이 뛰어나서 그 폴리페놀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또 피부 노화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기와 모기압, 구급후유대, 인후염, 펜도서염, 그리고 기관지염, 각종 염증 질환을 예방합니다. 특히 차로서 마셨을 때 이렇게 우리가 좀 차가 맛있어야 되잖아요. 그 맛이 있다는 거는 어떤 특색이 있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단맛이 있으면서 풀향이 있어요. 그래서 마시고 나면 입안이 너무 깔끔해진다. 이렇게 고기나 생선을 먹고 났을 때 입안을 깔끔하게 해주는 그런 효능이, 이렇게 효능이라기보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 후에 마시기에 좋은 차가 뭐가 있냐 물어보시면 제가 단연 허브차 종류도 있지만 이 그 수국차 잎을 제가 권해드리거든요. 그리고 항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충치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임상실험 결과 현대의학 그 임상실험에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찰수국 잎차를 그렇게 마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2번 팬에서 올렸다 내렸는데요. 벌써 수분이 많이 없어요. 줄기가 워낙 두껍기 때문에 조금 굵은 줄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씩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팬이 식어서 내려볼게요. 다시 온도를 올리고요. 찰수국은 이렇게 차로 덮어두면 우리가 블렌딩 티에도 사용하기 좋고요. 그리고 꽃차 시험회나 이럴 때 처음 꽃차를 접하시는 분들에게도 새로운 맛으로 또 이렇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찰수국은 좀 이 계절에 좀 많이 해두면 좋은 것 같아요. 온도가 꺼져서 올려볼게요. 이제 바시락 소리가 나거든요. 수분이 거의 없어요. 항상 이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어쨌든 보관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보관성이 좋게 하려면 오랫동안 보관했을 때 탈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수분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수분 함량이 뭐 많아도 5% 미만, 한 3%? 예, 그 정도까지 저희가 해주시고요. 수분을 이게 다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뚜껑을 덮어서 잠재우기 할 때에 뚜껑을 덮어서 수분 체크를 해주시면 좋아요. 간혹 이렇게 속으로
말려 있어가지고 수분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지금 고온두꺼 하는 거라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자주 저어 주셔야 돼요. 1분간 자주 저어 주시면 타지 않고 마무리가 되거든요. 만지면 부서질 정도로 이렇게 바시락바시락 했을 때 완성입니다. 자, 오늘 차수국을 덮어 보았는데요. 자, 맛있게 한번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가 맛있게 잘 덮어진 것 같아요. 한번 우려볼게요. 차수국은 많은 양을 넣었을 때 너무 달거든요. 그래서 한 3입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이 개화는 지금 120ml 정도의 개화이에요. 제가 처음에 영상을 이렇게 찍을 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찰수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맛이 거북하지 않아요. 예, 굉장히 좀 시원한 듯한 그런 단맛이에요. 그래서 드셔보시면 왜 이슬차라고 했는지 그 느낌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상큼하다 그러나요? 그런 맛도 있어요. 이렇게 방금 우리가 덮었잖아요. 그랬는데 덮고 나서 바로 우려도 이렇게 연두빛이 나는 그런 수색이에요. 제가 한번 마셔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120ml 개환에 3입 정도 넣었어요. 그랬더니 딱 적당한 단맛인 것 같아요. 너무 달지 않고, 그리고 싱거워서 물 맛이 난다든지 그렇지 않고요. 적당하게 단맛인 것 같아요. 장마라
여기가 지금 비가 한창 오고 있어서 그런지 차 맛이 더 그윽하고 달고 너무 기분 좋은 맛이에요. 이렇게 비 오는 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또 몸을 시원하지만 또 따뜻하게 하는 그런 차로 이렇게 건강을 챙기시면 어떨까 싶네요. 장마철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